안녕하세요. 옥탑방 회계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기장사무실은 꼭 써야 되는지, 기장료는 얼마가 적정한지 참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세무 관련 수수료와 셀프 신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기장료와 조정료를 말씀드리자면, 기장은 장부에 기입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계부들 많이 쓰시죠? 이 가계부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가계부 쓰는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회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접근하기 어렵고, 알고 계신다고 하여도 전용 프로그램이 없으면 쓰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장은 매달 사업에 관한 가계부를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를 기장료라고 부르고 있고, 통상적으로 기장료에는 소득세 신고를 제외한 원천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 등의 세금 신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료는 무엇일까요? 법인이건 개인이건 1년에 한 번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법인은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개인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주고 받는 대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왜 그럼 세금 신고 수수료라고 하지 조정료라고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요건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과의 차이를 조정한다라는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장을 맡기고 싶은데 기장료는 얼마가 적정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요. 기장료는 각 사무실마다 다르고 매출 규모에 비례하여 커지게 돼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매출 규모에 비례하는 이유는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할 일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비례해서 책임이 증가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매년 매출 규모와 기장의 난이도를 따져서 관련 수수료는 조정이 됩니다. 그래도 이야기해달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야기 드리자면,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의 기준으로 개인은 월 10만원, 법인은 월 15만원 정도가 아닐까 하네요. 하지만 알아보시면 이거보다 높게 부르는 것도 있고 낮게 부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장료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지급하는 돈과 제공받는 서비스의 품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낮은 기장료를 요구하는 곳이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급해서 영업은 해왔지만 막상 하다 보니 얼마짜리란 생각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능력 없는 의사가 하는 병원에도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약을 받으러 가는 것이고, 내 병과 내가 먹는 약에 대해서 그 의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건강에 해당되는 것이라 공부를 좀 한 것이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장 사무실에 맡기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사업자가 알고 있으며 그들의 힘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으며, 내가 기장료를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 좌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장 사무실에서 돈만 많이 주고 제대로 된 서비스 받지 못하는 분들 주위에서 꽤 보았고요. 더 큰 문제는 내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들 분 중에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나중에 문제 생기면 결국 일부는 사업자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위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리자면,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때 당시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이 이제 막 도입되던 시절, 사업자도 배민 매출을 신고해야 되는지 몰랐으며, 사업자가 몰랐으니 당연히 그 매출액은 누락되었겠지요. 영세한 사업자이라 기장이 아닌 추계로 신고를 했다라면 매출 누락을 잡을 수 있는 방법조차 없었겠죠. 여기서 기장 사무실의 입장은, 너네가 자료를 안 줬으니 우린 당연히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의 입장은, 매달 기장료를 주는데 그 정도는 체크해 줬어야 되질 않나, 이런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장 사무실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다들 그러하시겠지만 기장 사무실 또한 기장료는 그대로인데 인건비와 임대료의 상승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덤핑된 가격에 해주겠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업자와 입장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이런 서비스 저런 서비스 다 받아가면서 덤핑된 가격에 기장을 맡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 몰라서 기장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무실은 믿고 걸으시고 돈을 더 주더라도 기장 사무실을 옮기셔야 됩니다. 제 값 주고 제대로 된 서비스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셀프 세금 신고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법인과 성실신고 의무자는 거의 모든 경우 복식부기에 기장을 해야 하니 그 외의 개인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기장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기장이란 아까 말씀드린 그 가계부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작성 방법은 복식부기 작성 방법과 단식부기 작성 방법이 있는데요. 단식부기는 대충 우리가 쓰는 가계부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 경우 그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간편장부는 단식부기를 국세청이 정한 형식으로 약간 변형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를 나누는 기준표를 잠시 설명하자면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요. 자세히 보시면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직전 연도의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제조업을 하고 있고 18년도의 수익 금액이 1억 5천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해당되고 1억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할 경우 기장세 공제를 해주지만 복식부기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한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급하게 사업하느라 적어놓은 게 없다. 즉 기장한 게 없다. 가계부를 작성한 게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계라고 해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두 가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계의 뜻은 대충 어렴풋 계산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이외의 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니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제조업을 하고 있고 당해 수익 금액이 1억 5천 미만이며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계속 사업자라고 가정하고 아래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조업이고 19년도 수익 금액이 1억 8천, 18년도 수익 금액이 3,800인 경우 사업자의 기장 의무를 보면 첫 번째 표로 가게 되겠죠. 제조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1억 5천 이하이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18년도 수익 금액이 3,800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표로 가게 되면 제조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18년도의 수익 금액이 3,800만 원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도소매업이고 19년도 수익 금액이 2,300, 18년도 수익 금액이 3억 1천인 경우 사업자의 기장 의무는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고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건설업이고 19년도의 수익 금액이 1억 4천만 원, 18년도 수익 금액이 3,500만 원인 경우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고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3,600만 원 이하이고 당해 연도 수익 금액이 1억 5천 미만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셀프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요즘 홈택스가 놀랍도록 잘 되어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단순경비율은 매출액만 알면 거기에 일정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굳이 기장사무실을 이용할 필요가 없겠죠. 기준경비율은 매출액에서 매출액의 일정한 경비율을 곱한 금액과 인건비, 고정자산 임차료, 매입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쉽죠? 이것도 셀프 신고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1년 동안 얼마를 어디에 썼다라는 기록만 있으면 이것도 당연히 셀프 신고 가능하십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오늘은 기장수수료와 셀프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법적인 설명을 하더라도 내용이 쉽고 재밌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아직은 무리인 듯 싶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